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또 상승했습니다만 양 옵션을 사흘째 철저하게 죽이는 형태로 마감했는데요. 반대로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선물이 무려 2.63% 상승을 해서 종합주가지수 5,500포인트에 바짝 다가가서 옵션 만기일에 우리 증시가 또 한번 크게 요동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해외 시장은 논팜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채권 눌리고 주식시장이 상승했지만 정작 미국 본장 개장 후에는 강력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온 등 방향을 알기 어렵게 마감했어요. 시장이 맥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이즈는 무엇인지 트레이더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보합 출발과 함께 또 콜옵션이 빠르게 눌리면서 사흘 연속 징그럽게 양 옵션을 죽였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9시 20분에 매우 중요한 일봉 5일선에서의 지지를 보인 뒤 바로 튀어오르기 시작했고 이후 오후 2시까지 저점 대비 2.5%를 사실상 스트레이트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오늘도 결국 장중 진폭 20포인트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러나 누군가가 시장의 강한 롱을 보고 선물 매수를 했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이 현물 매매에 따라 시장이 오르내렸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 개장 후 30분 동안 약 4천억 원가량 현물 매도를 하였으나 이후 매도를 슬슬 걷어내기 시작했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현물 매도를 걷어내며 종가상 8,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로 마감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오전 10시 30분까지는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후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조심스럽게 매수를 따라가 장중 한때 5천억 이상이 순매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선물 미결제 약정 또한 2,800계약가량 선형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아직 의미 있는 방향성이 나올 때는 아니지만 5일선에서의 단기 매수세를 확인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외국인들이 일중 현물 순매수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6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하고 반대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4,200억 원가량 순매도를 하는 등 반도체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보이진 않았지만 의외로 어제까지 매도했던 현대차를 2,400억가량 순매수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겠는데요. 글로벌 피어 그룹을 보면 여전히 자동차 주식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그냥 인덱스 플레이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선물 베이시스는 오전 10시 30분까지는 눌림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나름 베이시스가 살아나면서 콘텐고 1포인트를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2시 이후 지수가 살살 눌리자 다시 베고데이션으로 돌아섰고요. 장마감 무렵에는 의외로 선물을 강하게 눌러서 마감 동시 효과에는 베고데이션 마이너스 2.65포인트까지 눌러버리기까지 했어요. 이는 밤에 있을 논팜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선물 매도가 나온 것으로 보는데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오후장에 지수를 조금 눌렀을 뿐인데도 장중에 2배에서 5배까지 올랐던 콜옵션은 또 와장창 죽으면서 시장이 하락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콜옵션 시세를 줄 생각은 없다는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철저한 가두리 장세를 만기까지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인데요. 마이크론이 컨퍼런스 콜에서 여전히 강력한 메모리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이크론이 하루 만에 10% 넘게 상승했죠. 우리 야간 선물 시장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인지 선물이 무려 2.63% 상승하면서 806.80포인트로 마감했어요. 이것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5,500포인트에 근접하는 상승이 갭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데요. 마켓메이커들이 그동안 하단 배리어를 부지런히 끌어올려 쳤지만 상단 배리어는 계속 800포인트에서 고정시켰는데 이걸 또 갭으로 무려 2행사가 넘게 올려버렸으니 목요일 아침에 또 시장에서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옵션 시장을 좀 더 보면 마켓메이커들은 지수가 초반에 눌렸을 때도 콜 매도를 늘렸지만 마찬가지로 풋 매도도 늘렸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급락 같은 것은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 9시 30분 이후 시장이 5일선에서 빠른 반등을 하면서 더욱 강력한 풋 매도가 쌓여서 지수가 스트레이트 상승했지만 마켓메이커들은 상단 배리어를 계속 800포인트에 고정시키고 하단 배리어만 765포인트까지 끌어올리면서 이번 만기는 780에서 765 사이에서 강력한 버터플라이 매수를 주면서 변동성을 녹일 것이다. 이런 암시를 줬어요. 특히 805포인트,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기준 5,465포인트 이상의 시세는 웬만해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쪽의 행사가의 콜옵션 미결제 약정을 아주 크게 늘렸는데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상단 배리어를 훌쩍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월물 옵션 시장이 화려한 콜옵션 시세를 줬다지만 야 이거는 끝까지 사고 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참 너무합니다. 여튼 우리 증시 총평과 대응 전략은 영상 후반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지역별로 엇갈린 움직임이 이어졌어요. 장 초반 독일 증시가 이 프랑스 증시 이런 것들이 SAP나 다소 시스템즈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의 하락에 또 눌리면서 전체 유럽 증시를 끌어내렸지만 논팜 발표 후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유럽 지수 선물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국 본장 개장 후 나스닥의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꺾이자 유럽 증시는 다시 내렸고 현물 기준으로는 저가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증시가 변동성 매도와 함께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유럽 지수 선물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하루 종일 엇박자를 타면서 그냥 변동성만 빠진 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의미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광업주나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영국 증시는 또 상승 N자형 폭등을 해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한 거예요. 시장이 철저히 따로 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시장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란 얘기죠. 한편 채권 시장은 논팜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많았던 것인지 아시아 세션이나 유럽 세션에서 장단기 채권 모두 추가 강세가 나온 듯 했는데 논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강하게 부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락 시세는 딱 5분만이었어요. 채권 시장은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면서 나름 긴 아랫꼬리를 달았는데요. 특히 장기물일수록 긴 아랫꼬리를 달면서 채권 시장이 변동성을 죽였어요.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4.96% 하락해서 61.35포인트까지 내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벤트를 잘 소화해낸 것이니 기존 추세인 채권 시장이 점진적 상승으로 회귀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통화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세션 시작 후 오지 달러가 또 숏 커버성 상승을 시작하였고 또 엔화도 계속해서 상승한 등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럽 세션에서 유로화마저 전일 눌림을 모두 만회한 양봉이 나왔죠. 이것은 논팜에 대한 컨센서스가 약하게 나온다였기 때문에 그냥 오늘 비달러 바스켓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논팜은 13만으로 매우 잘 나왔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전월 대비 0.4% 증가가 나오면서 채권 시장 부러뜨리고 비달러 바스켓을 부러뜨릴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결국 지표 발표 후 유로화도 오지달러도 엔화마저 강하게 하락했지만 채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후에 빠르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딱 5분만 하락한 것이지 바로 미국 본장 개장 전에는 유로화 제외하고는 나머지 비달러 바스켓은 당일이 눌림을 상당량 만회하기까지 했어요. 특히 오지달러는 원자재의 강세 흐름에 힘입어서 1월 중순 이후 폭등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통화시장이 과하게 눌린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비달러 바스켓이 이렇게 강하게 뛰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우리 원화도 1분기 안에 이거 1,400원을 깨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상품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 시작과 함께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유럽 세션 시작 전 일단 어느 정도의 눌림은 만회한 것 같은데 유럽 세션 시작 후 논팜에 대한 컨센서스가 약하게 나오면서 골드는 유럽 오전장 내내 상승해서 5,144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골드는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하기 시작했고요. 논팜이 강하게 나오면서 골드는 순간 5,040달러마저 깨는 그런 급락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유럽 세션 마감할 때까지 굉장히 지루한 삼각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골드는 다시 상승 전환했고요. 전일 대비 1.2% 상승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기름도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조심스럽게 오르기 시작해서 브렌트 기름은 유럽 오전장에 70달러를 넘어서기까지 했는데요. 논팜 발표 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 관련 합의를 미국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텍사스 기름은 다시 65달러 이하로 내려갔는데 이후 빠르게 눌림을 만회해서 다시 상승했고요. 이후 논팜이 잘 나오면서 주요 비달러 바스켓 눌림이 나오고 또 골드, 실버, 심지어 구리까지도 급락이 나왔는데 기름은 이때 안 눌렸어요. 그렇게 미국 세션 초반 기름은 2.5% 넘게 상승한 65.83%포인트의 65.83달러의 고점을 찍고 이후 조심스럽게 밀리기 시작하다가 나스닥이 급락할 때 함께 따라 내리기 시작했어요. 0시 30분에는 원유 재고 발표 있었죠. 무려 853만 배럴 증가로 나오면서 야 이건 좀 아니지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유가가 더 밀리고 하진 않았다고 봐요.
오히려 유럽 마감 후 현물 마감을 앞두고 유가가 언더슈팅이 난 등 시장의 방향은 위로 잡힌 것은 맞지만 여전히 속도는 조절할 것이다. 이런 신호를 준 것 같아요. 아직 이란 관련 이슈 해결된 거 아니고 또 비달러 강세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은 꾸역꾸역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 매우 좁은 진폭에서 움직였다가 오후장에 눌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세션에서 나름 점진적 반등이 나와서 이거 시장이 바닥을 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요. 아시아 세션 오후장에 상승분을 조심스럽게 반납하기 시작했고 유럽 세션 시작 후 유럽이 소프트웨어 주식이 또 하락하면서 나스닥 선물을 끌어내리자 전일이 저가선마저 깨게 됩니다. 아직 논판 발표가 3시간 넘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렇게 눌러놓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다행히 논팜 발표를 앞두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돼서 보합권을 올라오게 됐고요. 논팜이 컨센서스를 크게 넘는 강한 숫자가 나오자 미국 본장 개장 전 나스닥 선물은 25,450포인트마저 넘겨서 출발하게 돼요. 이것은 전일이 고점 그리고 이번 주의 고점을 한 번에 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은 잠깐의 눌림이 나올지언정 레벨업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였죠. 이때 S&P 선물도 7,000포인트가 넘겼었어요. 그런데 유럽 세션에서 소프트웨어 주식이 강하게 눌린 것처럼 미국 증시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넷플릭스까지 시장을 쭉쭉 누르면서 1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6%를 누르게 돼요. 물론 이 자리는 주요 이평선들이 꼬이는 5일선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변동성이 터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온 것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사실 5일선 반등이 우리 시장처럼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는 없었다고 봐요. 첫째로 그동안 강했던 다우와 러셀이 강하게 빠진 것인데 다우는 IBM이 강하게 눌리면서 개별 종목 이슈로 함께 눌린 것이고 또 러셀은 가상자산 이슈가 있어서 강하게 밀렸다 하지만 여하튼 1.5% 넘게 갭상승 출발한 러셀도 또 다우도 나스닥도 모두 강한 차익 실현성 매도를 맞았다는 점에서 시장이 의미 있는 상승 모멘텀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오전장 1시간이 하락 이후의 흐름인데 다우나 러셀은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후 의외로 나스닥은 강한 반등을 했죠. 근데 반등의 주역이 이른바 매니피션트 7이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1% 상승 그리고 T모바일, 버라이존, AT&T 같은 통신주의 연속된 급등이었지 이 소프트웨어 주식은 여전히 약했어요. 이렇게 테크 섹터 내에서도 돈을 버는 쪽과 걱정되는 쪽이 철저하게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눌렸지만 다른 종목들은 나름 변동성 매도로 하락이 틀어막히면서 전체 시장이 아직 하락할 때는 아니다 이런 신호를 줬어요. 오늘도 S&P 500이 동일 가중지수인 SPW 인덱스는 신고가를 갱신했거든요. 작년까지는 묻지마 매니피션트 7 장세가 올해는 철저히 망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매니피션트 7이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 시장이 내려갈 때는 빠르게 내려가고 또 올라갈 때는 또 반등이 철저히 제한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작년과 같은 흐름으로 묻지마 매니피션트 7 콜옵션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면 또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올해는 아주 철저하게 갈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통신주의 연속된 급등과 함께 엑손모빌, 캐터필러, 디어 이런 것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등 굴뚝냄새에 폴폴 나는 주식들이 초강세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같은 금융주는 본장 개장 후 강한 차익 실현성 하락을 맞았는데요. 거기에 더해 코인베이스, 로빈훗마켓츠, 마이크로스트래터지 이런 가상자산 관련주는 또 하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드와 실버의 강세에도 관계없이 하락을 한 것이 가상자산 가격이 짧은 반등 이후 다시 밀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셈인데요. 한 번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면 웬만해서는 이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변동성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논판 발표 이후 지수 변동성은 전일이 저가마저 깬 레벨 다운 시도를 하였는데요. 아마 본장 개장 후 10분 정도 흔들다가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더라면 변동성은 더 빠졌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방향이 아래로 잡히고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매도가 나오자 변동성은 빠르게 상승해서 19.46포인트까지 올라게 돼요. S&P나 나스닥이 전일 대비 마이너스 0.5%권까지 내려온 것 치고는 변동성 상승이 좀 과하다 싶긴 했는데요. 이후 지수가 추가 하락 시도를 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하락이 멈추게 되었고요.
유럽 증시 마감 이후 좀 더 강력한 변동성 매도가 유입되자 지수는 플러스권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수가 종가까지 플러스권 유지하지 못하면서 변동성은 전일 대비 비슷한 수준인 18.7포인트에서 마감하게 됐는데요. 미국 증시가 S&P 기준으로 석 달째 지금 7.0포인트를 의미 있게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SPW 인덱스, 그러니까 동일 가중 지수죠. 이것은 신고가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매니피션트 세븐에 대한 투자자들이 이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콜옵션 투자, 이건 굉장히 심리가 불안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변동성 매도도 못하겠다 인 것인데, 이제 시장에 무거운 지표도 없고 또 다음 주면 또 미국이 월요일날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이번 주에 다시 위쪽 보기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이제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선물이 무려 2.63% 상승한 806.80포인트로 마감했어요. 이 마이크로닉 콩콜에서 여전히 강력한 메모리 쇼티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11.37% 당긴 것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런 심리에 우리 코스피 선물이 폭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목요일은 2월물 먼슬리 옵션 만기란 말이에요. 이 숫자대로 시장이 갭상승한다. 그러면 마켓메이커들이 쳐놓은 상단 배리어 800포인트를 또 한 방에 돌파하죠. 그리고 동시에 현물 개장 예상 체결가가 5,480포인트로 찍힐 건데, 종합주가 지수 5,480포인트? 와우. 어쨌든 개장 후 콜옵션 롤링업 등 초반에 손절매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를 억지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키오코 종합주가 지수 5,500포인트를 장중에 보는 거 아니냐 싶어요. 물론 시가 갭상승 출발 후 하루 종일 밀려내릴 수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초반 10분에서 30분 정도는 외곽의 콜옵션에서 어쩔 수 없는 변동성 매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신 9시 30분 이후에 시장 밀린다, 또 10시 30분 이후에 시장 밀린다? 이건 좀 진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옵션 만기일에 이런 갭상승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계속 오르기보다는 그래도 변동성 매도를 어느 정도 주고는 역추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현물 본장 개장 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유지하는지 보면서 지수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 외곽역 콜옵션에 대해서 차례차례 약세의 콜 스프레드를 쌓든지, 아니면 풋클래스로만 800포인트 혹은 790포인트를 목표로 하는 버터플라이를 짜갖고 뭉갠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즉, 옵션이 충분히 찌그러져 있지 않으면 모를까 그 전에 네이키드 하방을 보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데요. 시장이 위쪽에서 뭉갤 가능성과 옵션 다이어트 후 하락을 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놓고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고요. 806포인트를 계속 넘어서 3%, 4% 상승하는 것, 이거는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강도가 웬만큼 강하지 않다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한편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 논팜 발표 후 갭상승 나온 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은 전 부러질 생각이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일봉상 도찌와 같은 비추세상을 이어가면서 조심스럽게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골드와 실버, 구리, 이런 기름, 이런 원자재에 대해서는 강세 비율 유지하고요. 특히 기름이 브렌트 기준 70달러 위를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다시 70달러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다음 주에 기름 시장도 다른 원자재들의 상승 흐름을 좀 빠르게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글로벌 증시가 심각하게 따로국밥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미국이 비추세 장세를 거의 석 달가량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레벨업이든 레벨 다운이든 의미 있는 방향성 나올 수 있다고 봐요. S&P 7,000포인트를 놓고 엄청난 저항선이 있기도 해서 이 자리를 종가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전체가 레벨업 한다라고 보고 강세 유지하겠는데, 만약에 다음 주는 미국 옵션 만기거든요. 다시 6,800포인트로 내려간다? 그러면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목, 금 이틀간은 시장에 별일 없을 것 같도록 보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증시 휴장이죠. 그래서 S&P는 이번 주에 그래도 7,000포인트 넘긴다라고 보고 강세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이 본 영상이 스크립트를 미리 받아볼 수 있고, 또 텔레그램으로도 받아볼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